어느 날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 작은 동네에 사는 한 청년 주혁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공포 게시판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펼쳐진 그곳에서 주혁의 눈길을 끈 것은 잊혀진 터널의 괴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게시글은 이렇게 시작됐다. 여러분, 아마 서울외곽에 위치한 잊혀진 터널에 대해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 터널은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다고들 하죠. 호기심에 사로잡힌 주혁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사람들의 댓글에는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중에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사연들이 꽤 많았다. 누구는 터널 안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영문도 모른 채 시간 감각을 잃고 며칠 동안이나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다. 주혁은 결국 터널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조사를 해보니 그 터널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오랜만에 주말을 보내게 된 주혁은 카메라를 챙겨 집을 나섰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터널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터널 입구에 도착한 주혁은 입구를 둘러싼 잡초와 녹슨 경고 표지판을 보며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기로 했다. 처음 들어섰을 때는 흔한 폐터널일 뿐이었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주혁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터널 안은 냉랭하고 어둠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다. 주혁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애써 그 기분을 떨쳐내고 사진을 찍으며 더 깊이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그 순간 터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혁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소리와 함께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터널 벽을 타고 돌아왔다. 순간 그의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조금 전 내 목소리와 다른 소리가 메아리에 뒤섞여 함께 울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함이 그를 휘감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주혁은 서둘러 터널에서 빠져나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묘한 소리들이 그를 쫓아왔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느낌의 주혁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그렇게 얼마간 뛰어나오자 마침내 터널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주혁은 허겁지겁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터널의 입구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다시는 볼 수 없는 듯한 광경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마치 현실에서 짜여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 엇갈린 채 사라진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주혁은 자신의 카메라를 확인해 보았다. 믿기지 않겠지만 터널 안에서 찍은 사진들은 모두 빈 화면뿐이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고 그 기이한 경험은 현실이었음을 확신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주혁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인터넷 공포 게시판에 올렸다. 다만 그 후에도 주혁은 계속해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외출할 때마다 낯선 시선이 느껴졌고 그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보게 되었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주혁은 더 이상 고요한 밤을 뒤로하고 그 터널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른 채 그곳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그 터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졌고 잊혀진 터널은 다시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다만 주혁은 언제나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메아리의 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20년 넘게 된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고 벽은 낡아서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싼 임대료와 적당한 거리의 직장은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일이 일어난 날도 평범하게 출근했다. 늦은 밤 퇴근 후 아파트 복도를 지나는 데어 듣고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내 옆집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평소에 안면이 있던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계세요 하고 물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궁금했지만 이른 시간도 아니고 피곤하기도 해서 그냥 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바로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내 집 문 앞에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붉은색 잉크로 널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서는 기분이 들었다. 장난인가 싶었지만 장난치기엔 너무 무서운 구석이 있었다. 섬뜩함을 떨쳐내고 문을 열어 집에 들어갔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옆집 할머니를 다시 떠올렸다. 어제 문이 열려있던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다. 출근 전에 할머니께 안부를 여쭙고 혹시나 어제의 장난 같은 일이 아이들이 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겸 노크를 했다. 여러 번 노크를 했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다.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니 여전히 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고민했으나 이상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 뻔뻔하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다. 소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가족 사진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할머니의 가족 사진들에 나와 있는 한 아이가 모두 눈이 없는 상태로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내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본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도 일은 계속되었다. 퇴근 후 돌아올 때마다 문 앞에는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고 하루하루 그 글귀는 점점 길어졌다. 너를 보고 있다. 이미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다. 옆집 할머니 말이야. 혼자 사시는 분 맞죠? 이상하게요. 며칠은 못 본 것 같더라고. 예전에 남편이랑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던데 몇 달간 조용히 혼자 사셨어. 홀로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러다 문득 알람 소리가 울렸다. 내 전화였다. 지금 곧장 나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진 목소리는 다급했다. 알고 보니 관리실의 그 직원이었다. 나는 무작정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옆집의 그 할머니는 몇 년 전 이미 돌아가셨고 그곳은 사실 몇 년간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과 관련된 이상한 소문은 그 아파트의 괴담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도 나는 도시의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그 아파트를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때때로 그날 밤 할머니의 가족 사진이 떠오르곤 했다. 마치 마지막 구하게 말을 거는 것처럼 몇 주 후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끔찍한 장난이었는지 진짜 귀신과 관련된 일이었는지는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은 안개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여전히 종종 그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젠 그저 지나간 공포 썰로 남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 캠퍼스의 유령이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 나는 지방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입학식을 마치고 기숙사에 짐을 풀던 중 나와 같은 방을 쓰게 된 선배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혹시 이 학교에 이상한 소문 들어본 적 있어? 한밤중에 캠퍼스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말이야.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캠퍼스 내에 있는 오래된 음악관에서 밤이 되면 정체 모를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무도 볼 수는 없지만 그 소리는 언제나 같은 곡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을 연주한다고 했다. 며칠 후 친구들과 함께 늦은 저녁까지 과제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나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정말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소리는 선배가 이야기한 곳 바로 음악관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나와 내 친구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읽고 음악관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소리에 매료되어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우리를 부르는 듯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음악관 내부는 적막했다. 가운데 놓인 피아노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 피아노의 소리는 그곳에 누군가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고 그때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그곳을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고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음악관을 찾게 되었다. 역시 밤이었고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해야 했다. 그때 나는 우연히 학교에 오래된 문서들 중 하나를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오래전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곳에서 연주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의 마지막 연주곡은 달빛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다. 그가 남긴 미완의 연주를 밤마다 지속하는 이유가 시간은 흘러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 곡을 완성하고자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슬픈 마음이 들어 이 사연을 후배들에게도 말해주곤 한다.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났지만 그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게 될 후배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과 그 영혼이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공포 이야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실화일 수도 혹은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곤 합니다.